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저조차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팟캐스트를 접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가끔씩 좋은 사람 만났을 때는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뉴비 유튜버죠. 바로 이도노 변호사님과 오늘 팟캐스트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 텐데, 오직 날 것 그대로만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일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절대 얼굴 볼 건 없고요. 그냥 들으시면서 오늘 이야기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팟캐스트 초대 손님 이도노 변호사님입니다. 네, 초보 유튜버 이도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되게 말을 잘하세요. 아닙니다. 저도 말하는 직업인데 이 되게 역시 전화가 와도 괜찮습니다. 되게 말을 잘하시는 게 영상 딱 되니까 한 문장을 되게 유리하게 저도 말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좀 배우고 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거 뱉으면서 앞에서 있으니까 말 잘해 보여야지 그것도 없잖아 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네. 그동안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네. 유튜브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네. 또 대부분의 제가 아는 분들은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왜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보배드림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처제, 한남, 한녀 이런 이슈들이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신부와 이제 그 처제가 형부랑 싸우면서 말싸움을 하면서 나 남친 변호사야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남친 변호사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형부가 이제 그걸 올렸는데 온라인에서 이제 게시판 이용자들이 찾아본 거예요, 막 네이버에. 누굴까? 이 처제 변호사 구해줘야겠다 이러면서 막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근데 그 처제분과 제가 근처에 살더라고요. 그리고 다니는 헬스장이 바로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떴는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운동하는 변호사 이런 태그를 많이 써서 게시글 올리고 운동을 열심히 했던 때 게시글 때문에 제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지목이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걸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DM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서 한 명이 이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면 변호사님 알리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상을 편집해주겠다. 휴대폰으로 찍어만 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면서 최초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영상들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보배드림이 있는 거 알아요? 보배드림 있어요? 이 건물 안에 그래요? 보배드림이 있어요. 운명이네요. 이거 제일 재밌는 게, 저도 주차를 하면은 보배드림 차가 이렇게 보이는데 뭐지 이랬는데 한두 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주차하는 공간에 이게 여기 건물 안에 있습니다. 보배드림 이제 사이트 운영을 네, 운영 하는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라고 보시면 되고, 운명으로 잘 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명이네요. 돌고 돌아. 그렇죠. 근데 이제 유튜브 올리시고 네. 조회수가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 치고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좀 기분이 어떠고 특별한 게 있었나요? 사실은 저 영향보다는 제가 이거 진짜 솔직한 감성인데 편집자분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자분께서 아이템이나 대본들 이런 것들 좀 정해주세요. 정해주시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하기도 하지만 편집자분께서 이제 인터넷 밈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세요. 이번에 이거 하자, 이런 거 하자. 근데 편집자분도 지금은 제가 조금 수고비를 드리긴 하지만 처음에는 진짜 팬심으로 이도노 변호사와 하면 재밌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팬심에서 처음에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고마웠고,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잘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편집자분이 컷 편집이라고 하죠. 그걸 되게 잘 해주시고. 근데 딱 얼굴 딱 처음 봤을 때 잘생겼다는 느낌이 제일 처음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변호사를 저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법조인 분들, 펌하려는 건 아닌데 법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로에 많이 젖어 계세요. 머리 좀 부시시하거나. 제 친구들도 변호사들이 좀 있는데 항상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깔끔한 이미지, 드라마에 나오는 다 변호사 이미지여가지고 유튜브 하면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저 같은 스타일보다는 좀 무쌍해, 강아지상? 그런 공룡상 이런 게 더
이런 인상이 더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아마 지금 우키님 말씀하시는 게 영상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는 변호사님 혹시 아시죠? 교육을 제가 멘토링을 처음 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는 그래. 변호사님. 아는 변호사님 누나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어. 저한테 이제 조금 배우시고 아, 그래요? 하신 거예요. 아, 여기가 그 맞지? 변호사 아카데미. 유튜브 맞지? 유튜브 맞지? 내 머리는 못 갖고 남의 머리 잘 갖고. 아니,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영경욱 감독님처럼 네. 감독을 잘하는 사람. LG 이번에 우승하셨던. 네. 네. 근데 선수 영경욱 감독이 선수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맞아요. 완전 탑은 아니셨던 그죠. 것처럼. 분석을 너무 철두철미하시고 네. 사실 이번에 LG 우승하기 전에 네. 그 단장님께서 그 서경석 TV에 나왔거든요. 나와서 공략도 하시고 했는데 그 양승 촬영을 제가 했거든요. 또 영경욱 감독님 하니까 또 바로. 제가 그 경석이 형 매니저를 했었는데 그 채널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LG 포부 우승하면은 뭐 잠바를 쏘겠다 뭐 했는데 실제로 우승을 한 건데 그때 영경영 감독님이나 전술을 이번에 어떻게 전략을 하는 거를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LG가 사건 낼라나 했는데 드라마 같이 탁 되고 야 진짜 말이 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는 변호사님 누나도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스카이캐슬이 유명했었어요, 드라마가. 그래서 공부법을 했던 변호사가 있는데 예뻤어요. 좀 젊은데 변호사의 공부법 해가지고 브이로그 올렸는데 뜬 거예요. 누나는 상대적으로 약간 뭐 그런 여리여리한 스타일이 아니고 누나는 이제 군인 출신이고 군인 출신. 좀 털털하고 하다 보니까 누나는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해서 제가 누나한테 얘기했던 거는 누나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말하는 법을 편안하게 해야 듣는 사람도 편해지니까 말을 해라. 그래서 누나도 차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채널이 점점 하다가 이제 스카이캐슬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게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것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누나의 공부법이 이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나가 쌓아온 내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물 만난 거예요. 여러 주제와 살면서 했던 사건들을 쫙 하니까 나중에 보면서 우와 누나 잘 되고 뜨고 있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막 개업식 할 때도 가가지고 막 그렇군요. 부러덕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던요. 네. 근데 잘 되고 나서부터 이제 가끔씩 연락은 하지만 누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왜냐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던 지가 그래도 되게 오래전이잖아요. 그 초창기. 근데 지금 이제 저 이제 변호사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과거에 이것도 있고 외모도 어떤 좋으시고 주제 자체도 선정을 되게 잘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저랑도 이렇게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신기하지만 이 채널은 뭔가 다른 변호사님들보다 약간 좀 예능스러운 채널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만나보고 싶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언도 해주고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초대를 한 거죠. 잘했네요. 우키 아카데미. 아이 뭐 아카데미는 아니고요. 저도 저희 편집자가 좀 많이 배우고 오라고. 저를 아시나요? 저희 편집자 우키님 아시죠? 많이 배우고 오라고 하시고 저도 좀 고민인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그 유튜브를 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 같은 거는 마침 그때 유튜브 시작 한 달 전에 제가 어소 생활을 접고 이제 개업을 했었어요. 개업을 하셨구나. 개업 2달 차죠. 2달 차에 이제 사실 개업을 딱 했으니 이제 뭐 세팅도 하고 그죠. 조금 다른 사업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보배드림 사건, 차제 사건이 이제 얽혀서 어찌 보면 하늘이 도왔네요. 그래서 제가 막 시간이 그닥 많은 편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 편집자분이 다 세팅을 해주면 떠먹기만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좀 고맙고 되게 앞으로는 좀 저도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편집자님이랑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고민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겪었을 때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잖아요. 인생이 힘든 시점에. 근데 그 변호사가 조금 예능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때 그분들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 저를 찾아보고 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제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실까? 그게 되게 고민이더라고요. 저도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일을 맡겨봤을 때 중간에 추가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법적으로 이기긴 했는데 그건 좀 약간 저 혼자 갔다 오거나 나를 케어해주지 않는 느낌을 생각을 좀 받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변호사님에 대한 인상은 뭐냐면 되게 열정. 내일처럼 덤벼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능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내일처럼 해줄 수 있고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나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아버님 어머님 세대를 맞이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처럼 일을 하실 것 같고 동년배면은 친구처럼 일을 할 것 같고 동생이면은 내 동생이 일을 당한 것처럼 해주실 것 같아서 그런 신뢰감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저도 그런 칭찬, 제가 걱정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연락 DM으로나 댓글로나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솔직하게 의뢰인한테 거짓말 안 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싸워서 이겨줄 것 같다. 이런 칭찬들이 좀 있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드러난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자기 일처럼 해줄 것 같다 라는 칭찬을 좀 들었어서 앞으로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이걸 멈추지 않고 그래도 조금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어그로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으시죠? 그렇죠. 고민 많았어요. 원래 어떤 변호사였어요? 원래는 퇴사 전에 형사 사건 전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전관 펌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검사님들이 있는 전관 변호사 펌에서 좀 큰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형사 사건 전문으로 하고 이혼, 민사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했었고요. 이제 나오니까 개업하니까 사실 제가 전문으로 해야겠다는 거와 들어오는 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일반 개인 법률 사무소에서는 사실 제일 많은 게 이혼, 민사, 대여금, 뭐 일반 민사 사건 그런 것들이 좀 많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을 하여튼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것도 좀 느껴지시는지, 그러니까 내 의뢰인이 약간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이걸 돈으로 생각을 해보면 의뢰를 맡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도 많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대처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몇 평 남짓한 방 안에 있잖아요. 방 안에서 일을 다 처리하는데 세상에 많은 일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고도 쳐오고 이혼도 해오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 있으면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 감정적으로 막 그러니까요. 몸싸움 현장에 있으면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정리된 서면으로 보면서 세상을 많이 배우는 게 제일 직업적 뿌듯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 겪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런 일은 있구나. 방구석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또 만나고. 네, 만나고 그 사람이 와서 다 설명해주고 그 상황들을. 그러면서 이제 좀 몇백 명 만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조금 자존감도 올라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힘이 있으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갈등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방법들을 이게 체득하게 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저에게 뭐 이런 뭐 행동들을 했을 때 그런 갈등의 종결까지를 수십 번, 수백 번 해보잖아요. 대략 예상이 되고, 그 지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메타인지로 배우고. 끌어당김이. 네,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저를 끌어당겨주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고, 사람 보는 눈도 조금 생긴 것 같고. 제가 근데 우키님 영상도 좀 보고, 카톡도 해보고 했을 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되게, 이런 말 조금 조심스러운데 조금 천진난만? 순박 이런 느낌으로 결혼을 안 했어. 나이는 먹고 결혼을 안 하면 철이 없어요. 그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결혼 안 하신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시군요. 저도 우키님한테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가 의뢰인들이 보통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간 순서대로 이게 되게 이해하기가 빠르거든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제 채널에서 알겠습니다. 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이제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용찬호님 관련 영상은 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용찬미라는 분이 있어요. 그 용찬호 미녀 동생 유튜버. 미녀 유튜버 용찬미 동생. 네. 동생이 이제 저랑 인친을 맺게 돼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되게 뭐랄까 이거 AI처럼 생기신 분이 제가 예전에 그 운동을 한창 할 때는 흑자님 채널을 봤었고, 강경원님, 뭐, 그런 분들, 이제 길브로님, 이런 운동 영상 채널들을 좀 보면서 운동을 했었어요. 나름 이제 그때는 패션 교육이라고 하죠. 밥부도 찍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금비대 약간. 네. 팔 안 올라가는 운동. 전쟁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전쟁이 안 나길 빌고 알아야죠. 전쟁이 안 나야 전쟁이 돼요. 안 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봤었는데 흑자님 영상이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영찬미 채널에. 그래서 아 이게 뭐야? 이런 그 보니까 이제 한판 세게 붙은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기 시작했죠. 시즌이 끝났고. 시즌이 끝났어. 그래서 이제 저희 편집자가 그거 되게 재밌는 이슈다. 그거 라이브로 들었으면 진짜 꿀잼이었다. 근데 좀 늦게 오셨다, 변호사님. 그렇게 한 거예요. 한참 늦게 왔어요. 네, 한참 늦게 와가지고 뭐 이미 시즌 1 종료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봤어요. 흑자님 영상도 보고 봤는데 그런 걸 느낀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정의를 사회적으로 실행할 필요는 없지만 제일 좀 안 좋았던 기억에 자기가 막 신이라고 하고 뭐 니체의 환생이다. 맞아요.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죠. 다양한 표현을 써서 좀 놀랐던 기억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느꼈는데 이율배반 모순 자기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뭘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좀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찬미님한테 그걸 인터뷰를 하면서 좀 들어보자. 듣다 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왜냐면 그분께서 7년이라는 기록을 항상 네. 말을 하거든요. 7년이라는 기록. 7년 동안 자기가 뭘 하면서 이제 8년차가 됐을 텐데 쌓은 게 많더라고요. 또 주 활동이 유튜브도 있지만 또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서 또 많은 것들에 대한 또 길을 쌓아오셔가지고 저는 사실 인스타에서도 친구였다가 이제 잘리게 되고 저도 차단당했습니다. 차단 풀어주세요. 소식을 몰라요. 근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를 봤지만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 자체나 어떤 그 교주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약간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살짝 틀어놓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빠져가는 과정과 막 이런 위험한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야 사실 이게 작은 공이지만 굴렀을 때 이게 세월이 지나고 하면은 스노볼이 커지면 이게 진짜 나중에는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가본 적은 처음이에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슈가 대부분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 사람이 본심이 어떨지 몰라도 빨리 끝내고 딱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끝나지가 않아. 야 이게 언제 끝날까? 시리즈물 되겠다. 새로운 인물도 들어오고.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여기 어쨌든 이제 개입이 되신 인물이 되는데 참전을 하시게 된 얘기는 방금 하셨던 거고. 이게 앞으로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예측이 좀 될까요?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요. 제가 용찬호님이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딱 들어오면서 요즘은 영어 강의 위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 새로운 강의. 길을.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차단돼서 보지는 못해요. 네. 근데 압구정 1타 강사 이런 내용으로 스토리를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1타 강사라는 게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나올 듯한. 그렇죠. 그걸 뭐 1타라는 표현을 유머로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실제로 영어 강의를 하면서 학원을 자격이 되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팔면서 그렇게 논란을 또 이제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이 용찬호님께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각종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치열한 다툼을 그러니까요. 하고 계신데 또 우리 그 이일준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일준 선생님 정신과 전문의 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엄청 오래 걸렸었죠. 쿠키님도 마찬가지고. 쿠키님도 이 영상에 영상 26년째 됐죠.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빨리 그렇게 도달했는 것처럼 홍보하고 가르치고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또 최근에 궁금했던 게 수능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수능은 무가치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율 배반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수능 또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이제 수능 1등급 받는 법 이런 걸로 이제 교육 영상 쪽으로 이제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강의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근데 이제 그 수능도 사실은 본인이 수능 점수, 영어 점수를 한번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수능 영어 강의에 대해서 하려면
수능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특정 시험에 대한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학생들의 관점도 필요하고. 학생들의 관점도 필요하고, 공부를 이제 수능에 대해서 그 산을 한번 그죠. 넘어봤어야지 교육의 여러 가지 관점을 오랫동안 겪은 다음에, 물론 뭐든지 오래 겪어야만 강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신뢰를 주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영상도 마찬가지고 정신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에 관해서도, 특히 수능 영어에 관해서도 얼마큼 신뢰할 만한 강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도 괜찮잖아요. 네,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그런 논란이 계속되면 본인이 뭐 요번에 하던 것처럼 일타 강사다 이런 스토리도 올리고,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비판하는 거는 건전한 비판, 남이 비판하는 거는 명예훼손,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이버 불링이다.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조리돌림을 한다 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더라고요. 뭐 그 견해도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관점이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자기가 그 유튜브 세계에서 하는 저작권 행동이나 남에 대한 비난, 비판들은 눈 감으면서 남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작권 신고해서 채널 정지시키고, 고소해서 다 불송치 났지만 고소해서 그 사람을 형사처벌하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는 상습 무고범이거든요. 무고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그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사람의 행동을 옹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 판에서 어쨌든 구독자가 되게 많으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든든하고, 사실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든든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게, 흑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는 못했잖아요. 저희 분야는 알아요. 근데 법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여기에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되게 좀 위안이 되고,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은 남에게 예를 들어 피해를 준다거나 자기가 했던 것들을 부정하면서 뭔가를 막 뒤진다든가, 선한 게 아니어도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닌 거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주는 부분으로 하나의 유튜버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쭉 본다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나 구독자 입장에서는 채널이 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얘기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강의를 한 100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떤 강의들이 나올지. 저는 그분이 그냥 강의를 아예 만들어봤으면 좋겠고,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해결책이 그냥 이런 캐릭터를 그냥 가지고 가면서 강의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고, 스스로 풍자하면 좋겠어요. 엑시트 전략이라고 하죠.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갈등 해결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리고 원만한 엑시트 전략, 갈등 종결 절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용창원님께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본인 입장에서도 이거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 우키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컨셉을 잡아가지고 전문가한테 배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물 아티스트라고 한다면 오토리스트에서 삼다수 공장 가가지고 마셔보고 그냥 혼자서 비교를 쫙 이런 거를 해가지고 찍고, 커피 바리스타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자기가 이제 커피 잘하는 척 한 다음에 가서 이제 된통 깨지고, 그런 컨셉으로 가도 그 배움에 있어서 비하인드가 있으면 사람들도 응원을 해줄 텐데, 비하인드 없이 그냥 결과로만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안티들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참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선택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저 입장에서는 유튜브 판매에 결국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튜브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스럽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뭐 신남정연대나 그런 데 나오셔서 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막 스타트 돌려주려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스커트 시키고 막. 그러고 국장님한테 가가지고 막 하고 혼나면서, 그러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도 와서 좀 뭐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키 그 용찬우 그 드디어 이제 영상 배우러 왔습니다. 우키님 부스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배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컨셉을 그런 식으로 가면은 사람들 재밌어 할 것 같고, 안티들도 되게 많이 돌아왔을 것 같은데, 너무 날이 서 있는 거가 참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이렇게. 자꾸 이게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좀 안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뭐 인간이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잠을 푹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좀 사람이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가 이래야 좋은 것도 보고 좀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너무 지금 이제 몰입도 있죠. 몰입돼 있으니까 피로감도 있고 사실 일단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좀 이렇게 그렇죠.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싶어 왔죠. 일단 용찬호님께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그 외에 저한테 자극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지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되게 싫어해요. 저도 싫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긁혔나 봐요, 제가. 저도 이제 힘들 때가 있었어요. 막 정신과 약을 먹고 막 좀 이렇게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좀 우울증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울감 느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병원을 간 거죠. 그가 우울감인데 아이 정말. 그게 이제 그런 힘든 적이 누구나 다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찬호님한테 조금 재밌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분 나쁘신 부분들을 사과드리고 저는 그런 제안도 하고 싶어요. 그 관련자들 짤스님이나 오키님이나 다 불러가지고 녹음 없이 영상 없이 일단 대화를 한번 해보고 이 용찬호님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부분들 각자 이제 다 인생의 힘든 일들을 지금 들어보니 오키님도 그렇고 옥자님도 다 힘든 건 빨리 끝내는 게 좋죠. 그래서 화합회라고 할까요? 대토론회? 이런 걸 야상 토론 한번 해보고 대통합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이제 용사님께서 이거를 바른 엑시트 전략 제가 생각하는 히키님이 생각하는 엑시트 방향을 정해서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 채널에서 그게 딱 매립이 되는 거가 되면 정말 좋아.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좀 있으면 또 풍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분들이 좀 이런 사건 사고 그분과 관련된 것들은 연락이 오거나 이러면 좀 많이 상담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해결을 위해서 언젠가 딱 이거를 정리를 해주시는 역할로 하면은 정말 유튜브계에서 하나의 사건의 매듭을 법원의 어떤 그런 판단보다 더 정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장면도 그 다 통합회가 끝나면 또 녹화 재밌게 아웃파사 해가지고 제가 판사가 돼가지고 그 용찬호님이 한 행동에 대해서 원고 그 흑자일스 최후 발언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용찬호도 최후 발언하고 그러면 이제 용찬호 사과 영상 형의 처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저도 좋고 어쨌든 뭐 그런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좀 많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지에 몰려서 계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것도 제가 좋은 입장은 알지만 성장 과정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특히 용찬님께서 고소고발을 좀 남발하셔가지고 아쉽게도 다 실패하는 과정이지만 고소고발 남발하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좀 있더라고요. 흑자신님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언과 이 분석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논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좀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무튼 그럼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올해 이제 2024년 됐으니까. 2024년 제가 이제 개업한 지 노바 법률사무소로 이제 송도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노바 법률. 네, 노바 법률사무소로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것저것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개인적인 거는 이제 좀 회사를 크게 해서 직원도 뽑고 좀 사업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는 재미가 첫 번째고요.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재미가 첫 번째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사건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면을 보고 제가 이제 솔직하게 자기 일처럼 해줄 것 같다 라는 그런 면 때문에 저한테 이제 사건 의뢰를 해주시는 분도 계셔서 유튜브에서도 조금 활동 아닌 활동을 하면서 일도 같이 병행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몇만 계획 이런 거 5만까지는 가고 싶어요. 저도 5만 가고 싶어요.
변호사님들 중에는 아는 변호사님 이 1등이잖아요. 1등이시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돈보다는 자아 실현이 더 높은 성취감이잖아요. 저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분들과 다르게 기존 변호사님들과 다르게 이 유튜브에 쏟아내는 거 그걸 좀 장명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딱 떠올랐습니다. 잘생긴 변호사. 잘생긴 잘생긴 변호사. 잘생긴 변호사. 잘생긴 변호사라고 하면 너무 쑥스럽고 잘챙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친구나 뭐 동생이나 부모님이나 그냥 모든 걸 되게 잘 챙기는 사람. 변호사라는 게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내가 의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가 무시 못하는 건데 아는 변호사라는 것도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변호사님도 뭐 비슷한 코드가 있겠지만은 뭔가 잘 챙긴 변호사라고 하면은 잘생기고 잘 챙겨주는 그런 변호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어떤 걸 했냐면 네이버에 이동호사 치면 카페에 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법률 상담 네이버 유명한 카페에 예전에 글을 올렸던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 올렸냐면 의뢰인분들은 어떤 변호사를 좋아하세요? 라고 올렸어요. 제가 솔직하게 진짜 궁금해서. 의뢰인분들은 어떤 변호사를 좋아하세요? 그런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개업 전에. 근데 대략 거의 70-80% 댓글이 달린 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된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잘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리인이라는 건 의뢰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잘 현실화시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우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 안 돼요.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혹은 뭐 문의를 해도 답변해주지 않는다거나 그 댓글 중에 그런 불만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잘챙긴 변호사라는 게 좀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 혹은 방향성?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뢰인들은 그런 걸 원하니까. 인사부터 할 때는 잘생긴 변호사 이던호입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좀 각인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목표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 시장이 넓어지고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서비스의 영역으로 그렇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병원들 가면 여러 가지 케어를 해주잖아요. 오면 아이패드로 와가지고 싹싹하게 해주고 뒤에도 다 알려주고 카톡으로 알려주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카톡방 만들어서 실시간 소통을 하고 그리고 기일 통지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혹은 조사 전에 항상 준비를 같이 하고 조사 미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변호사 업계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우키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 그런 컨셉들, 그런 방향성이 너와 맞다.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계속 해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메일 주소 하나 해가지고 좋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분들이 메일 주시면 무료 상담도.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키님 영상을 통해서 보고 오신 분들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저희가 원래 30분에 10만 원 그러니까요. 받고 있는데 저도 로또 많이 해보고 상담 해봤는데 그분이 고소하거나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법률적인 자문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나 그분과 관련된 것도 좋고요. 언제든지 제가 법적 조언들은 바빠서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답장이. 그렇죠. 네, 그래서 답장이 딜레이 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질문들은 하지 마시고 사실 네이버에 찾을 수 있는 건 스스로 좀 찾아보시고 내가 자료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대한 정도 네. 가볍게라도 그렇죠. 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들 맞아요. 그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제가 성인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차피 조회수가 안 나와서 많이 안 올 겁니다. 연경욱 감독이 아무튼 나머지 얘기는 그럼 우리 변호사님 채널에서 또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임 유튜버
오키 아카데미의 유튜브 배우로 이동호 변호사. 비디오 어시스트. 비디오 어시스트. 오키님께 오늘 초대 손님, 2024년 팟캐스트 1회 초대 손님으로 놀러온 이동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